자, 3단원의 이온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은 사실 화학 결합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결합이 3개거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 중에 이온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과 전자의 관계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결합과 전자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앞부분에 실험 두 가지를 볼 건데 이온결합 물질을 이제 전기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분해시켜서 거기에서 전자들이 드나드는 걸 확인해 준다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유결합의 대표 주자인 물을 전기분해해 볼 텐데 순수 100% 물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전기가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전해질, 즉 이온결합 물질을 좀 녹여줍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수소이온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산화이온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극으로 이동한다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 개의 H2O를 가지고 왔다고 쳤을 때 수소 기체 두 개와 산소 기체 한 개로 이렇게 물이 분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생하는 기체가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더라. 근데 우리 기체는요,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기체의 분자수가 들어가죠. 무슨 법칙이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죠. 아, 정적이 흘러버리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6명이나 있는데. 자, 어쨌든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 수비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좀 챙겨서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험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해질 물질로 황산나트륨을 집어넣고 물을 찌직찌직 해갖고 전기분해시켰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플러스 극에서 뭐가 발생했다?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랑 부피비가 2배 차이 난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하여 플러스 극에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은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와 그 수소 이온으로 나눠져요. 수소 이온이 됐다라는 것은 수소 원자가 전자를 각각 한 개씩 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EH2O에서 수소가 4개 있었기 때문에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플러스 극한테 전자를 4개를 뺏긴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어, 네 아버지. 어이씨.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묻고 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태크 걸지 마.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물이요, 전자를 받아버려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랬을 때 수소 기체와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만 보면 어떤 거냐면 산소 기체가 발생했고 수소 기체가 발생했어요. 이온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자, 봐봐.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물이 전기분해가 된 거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아, 물이라고 하는 공유결합 물질에 전자가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이 이런 거야.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물이 전기분해 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통하게 안 통하게?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있다. 염화나트륨이 있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버린단 말이야.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잖아.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엄소용. 근데 이거를 내가 액체 상태로 만들어. 우리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뭐? 아, 오는 소리 들렸는데. 응애 했는데. 비융해라고 불러주죠. 융해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녹일 수 있는 매질을 가지고 와서 녹이는 용해가 있고 그 물질 자체가 녹아버리게 되는 용융이 있어요. 여기 용융액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염화나트륨, 즉 소금액에 어마어마한 열을 주어서 그 고체 소금을 액체로 녹였다 이 말입니다. 염화나트륨, 소금이 얼마나 녹는 점이 높냐면요. 802도씨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802도씨 정도까지는 올려줘야지 녹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녹였다. 거기에다가 전기를 찌직찌직 해줬다. 그러면 양이온들은 무슨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마이너스 극.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에서 전자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Cl-가 플러스 극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이온이 한 개씩 뺏겼어요. 근데 얘가 전자를 얻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얻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한 개를 얻었었단 말이야. 8개를 맞추려고. 그러면 얘가 좀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Cl들끼리 결합하여서 공유결합된 Cl2 기체, 황록색 기체, 요새는 노란색 기체, 옅은 노란색 기체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막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염소 기체는 좀 조심해야 돼요. 발암 물질입니다. 스멜 하면서 냄새 맡으면 암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수돗물 같은 거 끓이면 수돗물에 염화이온이 녹아있거든. 소독약으로. 그걸 끓여버리게 되면은 염소 기체가 나와요. 물론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 끓인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통풍해줘야 돼요. 환기해줘야 돼요. 환기.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Cl-가 전자를 이어서 Cl2, 염소 기체를 만들어 버렸다. 그럼 Na+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게 되면은 각각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Na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금속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물속에 녹여서 실험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용융액이잖아. 왜 물속에 녹여서 용액으로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용해시켜가지고. 자, 나트륨은 일족 원소들입니다. 일족 원소들이 일족 원소인 금속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싫어하네. 반응성이 엄청 세서 뻥 터져버려요.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제로는 뭐야? 그래서 엔간하면은 용융액으로 실험을 해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물이랑 반응을 해버리면 물 속에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전자의 이동을 시켜가지고 물 분자를 수산화 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란 말이에요. 염기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험이 안 되겠죠.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을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로 분해시켜 버렸다. 이 염소 기체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론 독성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황록색, 옅은 노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탈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기체를 모아다가 빨간색 장비를 집어넣잖아. 그럼 흰색 장비가 돼요. 정말 신기하죠? 뭐 그렇다고. 숙제. 그 엄마한테 혼날 때 내 이름 대지 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죠. 아, 이온결합 물질도 당연히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오케이? 시험 칠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아까 물도 그렇고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이온 반응식은 다 외워주세요. 자, 이제 옥텟 규칙을 미리 우리가 고1 때 배워가지고 내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옥타브에서 왔습니다. 1옥타브는 몇 개의 음으로 이루어지죠?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이죠. 예. 그래.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죠. 낮은 도랑 높은 도까지가 한 옥타브잖아. 아, 그래요? 아, 개킹 맞네. 제가 피아노를 배운 지 8년이고. 배웠네. 그럼 난 몇 년이 넘었겠냐? 어쨌든 이 18족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야 안정화돼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도 괜찮고 28도 괜찮고 288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아니면 문제가 돼요. 어설프게 원자과 전자의 8개나 혹은 첫 번째 껍질이라면 2개가 아니라 7개, 6개, 5개, 4개, 3개, 1개가 있으면 불안정하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전자를 버리거나 얻거나 공유하거나 해서 무조건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안정화되니까. 옥텟 규칙을 지켜야지만 안정화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근데 이 옥텟 규칙을 딱딱딱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몇 쪽 원소들이에요? 18족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못 쓰겠다. 18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헬륨, 네온, 아르곤 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딱딱딱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안정한 전자를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워너비 얘들이 되고 싶어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버려서 혹은 전자를 얻어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조금 다른 게요. 여기 헬륨이 있다 치면 어, 금속 원소들은요. 전자를 버려서
자기 윗주기에 있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같은 주기에 있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뤄요. 오케이? 이거 그걸로 나오면 지금 무슨 문제야? 뭐 객관식 문제 지문으로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말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세요? 알겠지? 그래서 안정한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원자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이다. 무슨 규칙을 지켜서 안정화되는 거야? 옥텟 규칙을 지켜서 안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원소들이요. 전자를 잃어가지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개를 잃어서 이제 전자 10개가 됐고 플러스 양성자는 1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남는다. 위에 적어주는 거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어떻게 해요? 이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고.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산소를 가지고 왔다. 6개 있거든. 둘, 넷, 6개. 몇 개가 비어 있어? 2개가 비어 있으니까 어디 갖고 2개를 얻어왔어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제 이온이 된다.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양이온은 이름 붙여줄 때 이온만 붙이면 되죠. 음이온은 어떻게 해줘? 화이온. 이 친구가 소자로 끝나는 이름을 가졌다면 소 날리고 화이온. 그래서 산소 화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이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리하여 이온 결합을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아직 원자 상태로 있는, 즉 이온이 되지 않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한 개를 버려야 하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염소 원자가 얻어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다 좋은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 사이에서 어떤 힘이 생겨?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죠. 다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덩어리져 있어요. 근데 그 덩어리의 전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중성이 되겠죠. 양과 음이 합쳐져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풀 말아서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가운데는 둘 다 어차피 뭐예요? 원자핵이죠.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점점 세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반발력도 엄청 세진다고.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그 에너지 중에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가장 낮은 상태일 때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때 이 거리를 핵간 거리를 뭐라 그래요? 원자핵과 음이온의 원자핵과 양이온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이온 결합 형성 거리라 하고 그거의 반틈을 뭐라고 하게? 이온 반지름이라 할 수 있어요.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반틈 빼고 결합 형성 거리가 이온 반지름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점점 커져 버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일 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라고도 부르고 이온성 고체라고도 불러요. 3차원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죠. 그럼 여기서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래서 얘를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해줘요? 개수 B를 나타내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가 있어? 1대 1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NaCl 이렇게 적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합 화학식을 보게 되면은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어때?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1대 1로 결합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근데 Na 플러스인데 CO3 2 마이너스야. 누가 더 커요? 2 마이너스가 더 크죠? 그럼 누가 몇 개 더 있어야겠어? Na 플러스가 한 개 더 있어야겠지. 그래서 2대1의 개수비를 이루고 적어줄 때는 Na2 이렇게 오른쪽 밑에다가 작은 글씨를 적고 CO3 이렇게 적어준다. Mg2 플러스고 OH 마이너스니까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 있어야 될 때는 항상 갈로 치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래서 갈로 치고 2 붙여줘요. 그냥 2 붙이면 수소만 2개 있는 거예요. Mg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니까 2 플러스 E 마이너스라서 1대1로 있으면 돼요. MgSO. CA 2 플러스고 O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있으면 되어서 CaO. CA2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 1대1 CaCO3. 근데 이걸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볼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면 NaCl이었죠. Cu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면 누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Cl이 2개 더 있어야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적어줄 때 어떻게 적어줘요? CU는 한 개 있는데 CL이 2개의 개수비로 존재한다. 1대2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일단 2개 있어야 되겠죠? 1-니까 적어줄 때 어떻게 줘? Mg 한 개에다가 NO3 자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발로 치고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l3 플러스야. SO4 2 마이너스야. 누구 한 개 들어서는 0이 될 수 없죠. 3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 있어요.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돼요.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6이니까 6을 맞춰줄 수 있을 만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대 3의 B로 결합을 하게 되고 AL은 2개 있는데 S4는 3개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죠. 알겠죠? 하고 명명법 읽어줄 때는 뒤에 있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어줍니다. 염화 나트륨, 탄산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산화 칼슘, 탄산 칼슘, 황산 구리, 황산 알루미늄 이렇게. 알겠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결정 자체는 좀 단단한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슬러져요. 우리 굵은 소금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 고기 구울 때 그냥 힘줘서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면 잘 안 부러져요. 근데 옆으로 삐뚤면 어떻게 돼? 엄청 잘 부러져요. 왜 그러냐면 옆으로 삐뚤게 되면은 같은 극끼리 만나게 되거든. 그지?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부슬러져요. 이해될까요? 결정에 쪼개짐과 부스러짐이 있다. 그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녹아요. 물은요, 우리 뭐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지만 산소가 원자가 전자가 6개, 수소가 1개, 수소는 2개를 채워서 안정화되었고 산소는 8개를 채워서 안정화되었죠. 근데 이렇게 이온 결합을 했을 때요, 이 공유 전자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요? 산소랑 수소 중에. 산소가 더 세요. 산소는 플러스가 8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공유 전자쌍들을 끌고 가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극성 분자라고 하죠. 뒷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음이온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부분들인 수소 부분들이 붙어가지고 떼내버리고 둘러싸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산소 부분이 H2O 중에 산소 부분이 둘러싸서 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녹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 결정을 집어넣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들을 쉽게 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 죽겠다 저거. 내 생명의 은인이 못 꺾여 죽을 뻔했어. 야, 생명의 은인한테는 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아. 어? 제 통합과 그거였죠. 근데 본인이 선택했어. 그거 하려고요? 어. 그럼 1년 몇 번인 거야? 아니, 통합과학은 문제를 풀어오고, 아, 이거 그랬어. 그렇게 하기로. 본인이 결정을 했어. 또한 성질이 있는지 봅시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죠?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 이상일 때 액체가 되었을 때부터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오케이? 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이온 결합 물질 높아요. 아까 전에 봤잖아. 802도 돼야지 녹는다니까, 소금 따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선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콜롱힘, 전기력을 구해주는 방식은 두 이온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두 이온들이 띄고 있는 전하량의 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상수값 집어넣으면 이꼴로 성립하죠. 이게 전기력 구해주는 공식을. 뭐 어쨌든 전기력으로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정전기적 인력.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린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애들이 결합하면 전기력이 높고 세고 세게 끌어당기고 있고 두 이온의 반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온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뭐가 높을까요? 녹는 점, 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이온 결합력이 높으면 세면 셀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만큼의 상응하는 열 에너지를 줘야지만 떨어져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결합을 세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NaF, NaCl, NaBr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음이온들이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R 값이 커진다고. 이온 사이들의 거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증가하니까 R 값이 증가하니까 쉽게 뗄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끌어당기고 있어서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NaF, MgO 물론 이온 사이 거리도 차이점이 있지만
그 이온 사이의 거리 차이점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녹는 점이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해봤자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거야. 그지? 얘는 어때?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2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4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전하량에서 나타나는 전기력. 전하량이 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4배의 전기력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것 때문이만. 오케이? 그래서 전하량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어떻다? 녹는 점이 높다. 왜?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니까.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문제 풀 건데. 자, NaCl, NaBr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자, 17종 원소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거짓 객갱이 같은 새끼야. 자, 그러면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면 BR이 더 커요. 멀리서 끌어당기니까 힘이 약하겠죠? 그러면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맞아요.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지? 음. 그러면 NaF랑 CaO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예. 전화량이 곱이 누가 더 클까? 그게요.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얘는요. O E 마이너스잖아. 이해될까요? 네. SR도요. 이 이족 원소들이에요. Mg, Ca, SR이에요. 전해난 이렇게 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이 커지죠. 그럼 거리가 멀어지니까 결합력이 약해지고 누가 더 높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